따스한 봄볕이 마을 회관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던 어느 수요일 오후, 팔순을 훌쩍 넘긴 박옥순 할머니는 긴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을 부녀회에서 나눠준 안내문을 손에 쥔 채였다. 주변 할머니들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종이를 들여다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 목요일에 건강검진 차량이 온대요. 아이고, 내가 그날 손주 봐야 하는데. 옥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손에 쥔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은 그녀에게 그림일 뿐이었다. 83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단 하루도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읽을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말, 전라도 상골 마을에서 태어난 옥수는 학교라는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8살 때부터 남의 집 일을 거들며 동생들 밥값을 벌어야 했다. 15에 시집을 갔고 16에 처자일을 낳았다.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었지만 그것을 한탄할 시간조차 없이 살았다. 옥순이네, 이거 읽어봐요. 건강검진 신청하려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적어야 한대요. 옆자리 할머니가 건네는 신청서를 받아든 옥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 위에 네모난 칸들, 그 안을 채워야 할 글자들. 평생을 함께 해온 부끄러움이 또다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저는 괜찮아요. 다음에 할게요. 그녀는 종이를 슬며시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할머니들이 무어라 말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옥수는 마을 회관 문을 나섰다. 봄바람이 주름진 뺨을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 슈퍼마켓 앞을 지날 때였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과자 봉지를 들고 제잘거리며 지나갔다. 그중 한 아이가 손에 든 공책을 펼쳐 보이며 자랑했다. 이것 봐, 선생님이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셨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다. 옥수는 멈춰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글을 읽고 쓰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는 평생의 짐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돌아 낡은 빌라, 계단을 올랐다. 2층 끝방,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는 작은 공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받아둔 택배 상자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보낸 건강식품이었다. 상자 옆면에 붙은 송장을 들여다보았다. 받는 사람 박옥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은 알았지만 다른 글자들은 읽을 수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여보세요? 며느리, 나야. 오늘 택배 왔는데, 응. 또 건강식품 보냈구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앉은 부엌 식탁 앞.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중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7살 된 손주 은지였다. 며느리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옥수는 창가에 서서 손주를 한참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새 책가방을 맨 은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그날 자신은 집에 남아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은지가 졸랐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을게. 은지 혼자 씩씩하게 다녀와. 사실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학교라는 곳이 두려웠다. 글을 아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 알림장과 가정통신문이 오가는 곳. 그곳에서 자신이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무서웠다. 저녁 무렵, 은지가 할머니 집에 찾아왔다. 아이는 책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내 보였다. 할머니, 이것 봐요. 오늘 선생님이 이름 쓰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공책 첫 장에는 서툰 글씨로 김은지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는 연필을 쥐고 한 획 한 획 따라 쓴 듯했다.
선 밖으로 삐뚤게 튀어나온 글씨들이 어찌나 귀엽던지. 옥수는 웃음이 났다. 우리 은지 참 잘했네. 할머니도 이름 쓸 줄 알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옥순의 웃음이 멈췄다. 목구멍이 메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안 배웠어. 왜요? 학교 안 갔어요? 응, 할머니 어릴 때는 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았단다. 은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내 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옥수는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공책을 내려다보았다. 김은지, 손주의 이름. 그 세 글자조차 또렷이 알아볼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옥수는 생각했다. 83년을 글 없이 살아왔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은행 업무를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남편이 떠난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10년 전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간호사가 건넨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해야 했다. 옥수는 펜을 들었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다. 결국 복도에 있던 아들을 불러 대신 쓰게 했다. 어머니, 이름 정도는 쓸 줄 아셔야지.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의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길거리는 한산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 등교하는 아이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책가방을 맨 작은 등들,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들. 학교 정문 옆 게시판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옥수는 멈춰서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알록달록한 색깔과 반듯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밝게 인사했다. 옥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그래 학교 잘 다녀오너라. 아이는 총총히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옥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학교,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 저 안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세상을 배운다. 자신에게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세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도서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유리문 너머로 책장이 빼곡히 들어찬 실내가 보였다. 몇몇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옥수는 문 앞에 멈춰섰다.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 안에 가득한 책들. 그 모든 글자가 자신에게는 그저 그림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했다. 결국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어제 은지가 두고 간 공책이 놓여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김은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아이가 연습한 흔적이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 글자들을 들여다보았다. 고이구, 응으오치, 이. 손주가 쓴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그림처럼 보였다. 문득 용기가 생겼다. 옥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공책 빈 페이지에 은지의 이름을 따라 그려보려 했다. 손이 떨렸다. 선이 삐뚤빼뚤 흔들렸다. 고 하나 그리는 데도 한참이 걸렸다. 10분쯤 지났을까. 간신히 김이라는 글자 하나를 완성했다. 은지가 쓴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못생겼다. 하지만 옥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83년 만에 처음 써본 글자. 비록 따라 그린 것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기적이었다. 은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이는 날마다 할머니 집에 들러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친구들과 무슨 놀이를 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옥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밥을 차려주고 간식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은지가 가져오는 가정통신문을 읽어줄 수 없었고 알림장에 적힌 준비물을 확인해 줄 수 없었다. 할머니, 내일 색종이 가져가야 해요. 그래, 엄마한테 말해야겠구나. 알림장에 적혀 있어요. 할머니가 확인해 주세요. 아이가 내미는 알림장을 받아든 옥수는 또다시 그 막막함을 느꼈다. 빼곡히 적힌 글자들 사이에서 무엇 하나 알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 눈이 침침해서 은지가 엄마한테 직접 보여드려 거짓말이었다.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를 모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7살 손주에게 그 사실을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은지를 데리러 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제가 일 때문에 못 가는데 어머니가 좀 다녀와 주시면 안 될까요?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학교 일은 잘 몰라서. 그냥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오시면 돼요. 은지 학교 생활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아무 악의가 없었다. 하지만 옥순에게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학교에 가면 서류를 봐야 할 것이고 뭔가를 읽거나 써야 할 수도 있었다. 며느리가 시간 내서 가는 게 낫겠어. 할머니가 가면 선생님도 불편하실 거야. 무슨 말씀을 할머니가 가시는 게 은지한테도 좋죠.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와 은지가 떠나고 나서 옥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일주일 뒤면 학교에 가야 한다.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그를 모른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학교, 교실이 나타났다. 선생님이 서류를 내밀며 뭔가를 읽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글자는 모두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도서관 쪽으로 향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실내의 책 냄새가 가득했다. 사서가 밝게 인사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옥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아동 도서 코너에는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알록달록한 그림과 함께 큼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가나다라마바사. 한글 자모음을 가르치는 책이었다. 옥수는 그 책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고과 아가 만나면 가가 된다는 설명. 그림과 함께 친절하게 풀이되어 있었다. 어르신, 혹시 손주분 선물로 찾으시는 건가요? 사서가 다가와 물었다. 옥수는 화들짝 놀라 책을 도로 꽂았다. 아, 그냥 좀 봤어요. 이 책 괜찮아요. 처음 한글 배우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거든요. 빌려가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옥수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왔다. 하지만 그 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나다라마바사. 그 간단한 글자들조차 모르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방구 앞을 지나다가 멈춰섰다. 쇼윈도에는 각종 공책과 필기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중 한글 연습장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고노덜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옥수는 문방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저기 공책 하나 주세요. 어떤 공책이요? 대학 노트요. 스프링 노트요. 옥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아무 공책이나 달라고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한글 연습장을 달라고 할까? 저 한글 연습하는 거요.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선반에서 연습장 한 권을 꺼내 건넸다. 이거요? 1,500원이에요. 옥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연습장을 받아들고 문방구를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83년 만에 처음 사는 공부책.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연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고을 따라 쓰는 칸들이 그려져 있었다. 점선으로 된 고을 따라 연필로 그어보았다. 손이 떨렸다. 선이 비뚤어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고과 노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아팠다. 하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다. 을 하나씩 따라 그려나갔다. 오후가 되어 은지가 찾아왔다. 옥수는 얼른 연습장을 서랍에 넣었다. 할머니,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 은지 왔구나. 아이는 책가방에서 숙제 공책을 꺼냈다. 할머니, 저 숙제할 거예요. 옆에 있어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은지는 연필을 쥐고 받아쓰기 연습을 시작했다. 학교, 선생님, 친구. 아이의 작은 손이 한 획 한 획 글자를 써 내려갔다. 옥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7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83살 자신은 할 수 없는 일.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 이거 맞게 썼어요? 은지가 공책을 들어 보였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했어. 우리 은지 참 잘하네. 사실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은지를 데리러 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은지가 말했다. 할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할머니 학교 오시죠? 응, 할머니가 갈게. 와,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학교 오신다고.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과연 자신이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옥수는 다시 연습장을 꺼냈다. 자음 고부터 흐까지, 모음 아부터 이까지. 하나하나 따라 쓰며 연습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연필을 놓았다. 손목이 결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싹 텄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도 글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70이 넘어, 80이 넘어도 배움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는 것 아닐까.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다. 옥수는 그 달을 한참 바라보았다. 83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본 달. 하지만 오늘 밤의 달은 유독 밝게 빛나는 것만 같았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학부모 상담 날이었다. 옥수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옷을 꺼내 입었다. 깨끗하게 다린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다. 오전 10시. 은지의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교문을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 중인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본관 건물로 향하는 길, 복도, 벽에 붙은 여러 안내문들이 눈에 들어왔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알록달록한 색깔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1학년 3반 교실,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젊은 여교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어르신, 은지 할머니시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교실 뒤편 상담 테이블에 앉았다. 선생님은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은지는 정말 착하고 밝은 아이예요. 수업 태도도 좋고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서류 위에는 여러 글자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옥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게 은지 성적표인데요. 보시면.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지만 옥수는 그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은지가 잘하고 있다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다. 할머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가정통신문 좀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옥순의 손이 떨렸다. 종이 위에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저는 눈이 침침해서 며느리한테 보여주고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그럼 이거 가져가시고 다음에 은지 편에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서류를 봉투에 넣어주었다. 옥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교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은지와 마주쳤다. 쉬는 시간이었나 보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머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은지가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한대. 정말요? 와. 아이의 환한 웃음에 옥순도 덩달아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전화해야 했다. 오후 내내 옥수는 연습장을 펼쳐놓고 글자를 연습했다. 며칠 동안 익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보려 했다. 고과 아를 합쳐 가를 만드는 것. 책에서는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어려웠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자들이 가득 찼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 오늘 선생님이 주신 서류 있는데 내가 잘 못 봐서 내가 퇴근하고 한번 봐줄래? 며느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자괴감이 밀려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다.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성인분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화면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실에 앉아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나왔다. 배우고 싶었어요. 평생. 이제라도 배우게 돼서 행복합니다. 한 할머니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옥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도 자신처럼 글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혹시 자신도 저런 곳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옥수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여보세요. 저기, 한글 배우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평생학습관 말씀이시죠? 잠시만요. 잠시 후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수업해요. 무료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오세요.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글을 하나도 몰라요. 물론이죠. 그러시라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걱정 마시고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주 화요일, 사흘 뒤, 정말로 갈 수 있을까? 밤새도록 고민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다. 옥수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83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이 나이에 학교에 간다니.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은지를 생각했다. 손주 곁에서 당당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알림장도 읽어주고 책도 읽어주는 할머니. 평생학습관에 도착했다. 2층 작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모두 옥순과 비슷한 연배였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젊은 여성 강사가 다가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네, 저 글을 못 읽어서.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처음엔 그러셨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앉으세요. 옥수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책상 위에는 교재와 연습장이 놓여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고요. 덜을 배울 거예요.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연필을 들었다. 집에서 혼자 연습했던 것과는 달랐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했다.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고 참 예쁘게 쓰셨네요. 강사가 옆에 와서 격려해 주었다. 옥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2시간의 수업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는 교재와 숙제가 들어 있었다. 숙제. 83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숙제. 집에 도착해 식탁에 앉아 숙제를 펼쳤다. 고부터 무까지 한 줄씩 쓰는 것.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저녁 무렵 은지가 찾아왔다. 아이는 할머니 책상 위의 연습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도 공부 시작했어. 정말요? 할머니가요? 은지는 연습장을 펼쳐보았다.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자들. 아이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대단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네요. 그 말에 옥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주와 함께 공부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한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옥수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평생학습관에 나갔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같은 반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옥순 씨, 오늘도 오셨네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말을 걸었다. 이름은 김순자. 옥순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역시 평생 그를 모르고 살았다고 했다. 네, 순자 씨도 오셨어요. 우리 이번 주까지 모음 다 배운대요. 다음 주부터는 자음이랑 모음 합쳐서 글자 만드는 거 배운다는데 설레요. 순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옥순도 덩달아 웃었다. 배움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감사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칠판에 고과 아를 크게 썼다. 자, 오늘은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고과 아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가. 몇몇 어르신들이 대답했다. 옥수는 조용히 연습장에 따라 썼다. 고 그리고 아. 2개를 합쳐 가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온전한 글자 하나를 완성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옥수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연습장을 펼쳤다. 가, 다야. 하나씩 써 내려갔다. 손이 느리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글자였다. 읽을 수 있는 글자. 저녁 무렵. 은지가 찾아왔다. 아이는 요즘 할머니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확인하러 왔다. 할머니, 오늘은 뭐 배웠어요? 가나다라 배웠어. 우와, 할머니 대단해요. 저도 1학년 때 그거 배웠는데. 은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자기 숙제를 꺼냈다. 할머니와 손주가 나란히 앉아 각자의 공부를 하는 모습. 옥수는 그 순간이 꿈만 같았다. 할머니, 이것 봐요. 학교라는 단어예요. 은지가 공책에 쓴 글자를 보여주었다. 옥수는 천천히 그 글자를 읽어보려 했다. 아, 고, 아직 조합이 어려웠다. 학교? 맞아요. 할머니 읽을 수 있어요. 아이의 환한 웃음에 옥순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비록 더듬거렸지만 글자를 읽었다. 83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옥수는 잠들기 전 연습장을 펼쳤다. 김은지. 손주의 이름을 써보았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한 달 전보다는 나아졌다. 고이루, 응으, 노, 지, 이.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가 완성되었다. 김은지. 손주의 이름. 이제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었다.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시간. 강사가 공지를 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문해 교육 수료식이 있어요. 그때 검정고시 준비반도 소개할 예정이고요. 검정고시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준비 과정 자체가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옥수는 귀가 번쩍 뜨였다. 검정고시, 졸업장.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니. 수업이 끝나고 강사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저도 검정고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준비 기간이 꽤 필요해요. 최소 1년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해요. 1년이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다. 83세의 나이에 1년을 더 공부한다는 것.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할 수 있어요. 강사의 격려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옥수는 생각에 잠겼다. 검정고시, 졸업장. 그것을 받으면 손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엄마가 요즘 한글 공부하는 거 알지? 네,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어머니. 엄마가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검정고시요? 어머니 연세에?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지한테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옥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는 평생 배우지 못한 게 아니었어.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너무 늦었니? 아니에요, 어머니. 응원할게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아들의 응원,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옥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평생학습관 수업뿐 아니라 집에서도 하루 서너 시간씩 연습장을 펼쳤다. 글자를 쓰고 읽고 외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옥순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래요? 도서관에요? 네, 조용하고 좋아요. 같이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도서관에서 만났다. 열람실에 앉아 각자 연습장을 펼쳤다. 주변에는 학생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옥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옥순 씨, 이 단어 읽어봐요. 희망. 순자가 종이에 쓴 글자를 보여주었다. 옥수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었다. 희망. 희망. 맞아요. 우리한테 딱 맞는 단어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80평생 글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함께 공부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가방 안에는 오늘 공부한 노트가 들어 있었다. 손은 여전히 느렸고 글씨는 삐뚤었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지가 먼저 와 있었다. 며느리가 잠깐 급한 일이 생겨 할머니 집에 맡기고 간 모양이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어. 와,
할머니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은지는 할머니 손을 잡아 끌며 자기 가방을 가리켰다. 할머니, 저 숙제 도와주세요. 동시 읽기 숙제예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다. 동시, 과연 읽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은지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할머니가 해볼게. 은지가 교과서를 펼쳤다. 봄이라는 제목의 짧은 동시가 실려 있었다. 옥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봄이 왔어요. 꽃이 피었어요. 더듬더듬 읽는 할머니의 목소리. 은지는 조용히 옆에서 듣고 있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살짝 고쳐주었다. 할머니, 피었어요는 이렇게 읽어요. 아, 피었어요. 고마워. 은지야.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동시를 읽는 시간. 옥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여름이 왔다. 옥순이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이제는 짧은 문장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간판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버스 정류장의 안내문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반이 새로 개설되었다. 옥수는 주저없이 신청했다. 같은 반에는 순자를 비롯해 5명의 어르신이 함께했다. 여러분, 검정고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렇게 5과목을 봐요.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로 오신 검정고시 담당 강사가 설명했다. 옥수는 교재를 받아들었다. 두꺼운 책, 그 안에 가득한 글자들. 막막했지만 동시에 설렜다. 첫 수업은 국어였다. 강사는 짧은 동화를 읽어주며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시켰다. 해님과 달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대답했다. 옥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직 긴 글을 읽는 것은 어려웠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함께 걸으며 말했다. 옥순 씨, 검정고시 정말 어렵네요. 우리 나이에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려고요. 저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다. 집에 도착해 교재를 펼쳤다. 국어 첫 단원, 발음. 옥수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어보았다. 낯선 단어들이 많았다. 사전을 찾아가며 하나씩 익혔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은지 학예회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학예회? 네,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요. 은지가 할머니 오시면 좋겠대요. 그래, 갈게. 학예회, 학교 행사,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토요일 아침, 옥수는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학교로 향했다.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 옆에 앉았다. 무대 위로 1학년 아이들이 올라왔다. 그중 은지도 있었다. 아이들은 우리는 친구 노래를 불렀다. 은지가 또박또박 가사를 부르는 모습에 옥수는 가슴이 벅찼다. 공연이 끝나고 은지가 달려왔다. 할머니, 제가 잘했어요. 우리 은지 최고였어. 할머니, 저 담임 선생님한테 할머니 소개해드릴래요. 은지는 할머니 손을 잡아 끌고 담임 선생님께 갔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요즘 공부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은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검정고시 준비하신다고요? 네, 부끄럽지만 늦게나마 배우고 있어요. 정말 멋지세요. 은지도 할머니 보면서 많이 배울 거예요. 선생님의 진심 어린 격려에 옥수는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래,
우리 둘이 함께 열심히 하자. 그날 밤, 옥수는 책상 앞에 앉아 국어 교재를 펼쳤다. 내일은 수학 수업이 있었다. 덧셈과 뺄셈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숫자는 글자보다 익숙했다. 평생 장을 보며 계산은 해왔으니까.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니 쉽지 않았다. 철수는 사과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에게 2개를 주었습니다. 철수에게 남은 사과는 몇 개일까요? 문장을 읽는 것부터가 힘들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가며 문제를 이해하려 했다.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공부를 마쳤다. 손목이 결리고 눈이 침침했다.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다음 주 수학 시간. 강사는 9구단을 가르쳤다. 2, 9, 18. 2, 8, 16 외워야 문제 풀기가 쉬워요. 옥수는 공책에 9구단을 적으며 중얼중얼 외웠다. 옆자리 순자도 같은 표정으로 애쓰고 있었다. 순자씨, 우리 집에서 같이 외울까요? 좋아요. 옥순씨. 수업이 끝나고 2사람은 옥순의 집에 모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 9구단을 외웠다. 2일은 2, 2는 4, 2, 3은 6. 틀리면 다시, 또 틀리면 다시. 두 할머니는 웃으며 반복했다. 옥순씨, 우리 진짜 학생 됐네요. 그러게요. 80 넘어서 학생이 되다니. 저녁 무렵, 순자가 돌아간 뒤에도 옥수는 9구단을 외웠다. 은지가 찾아왔을 때도 함께 외웠다. 할머니, 저도 2구단 외우고 있어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볼까?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9구단을 외우는 저녁. 옥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다음 날, 강사가 공지를 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해요.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아든 옥순의 손이 떨렸다. 국어 20문제. 천천히 문제를 읽어 내려갔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선택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40분이 주어졌지만 10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렸다. 결국 나머지는 찍을 수밖에 없었다. 채점 결과 20점 만점에 8점. 낙제였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할머니, 처음이잖아요. 다음엔 더 잘하실 거예요. 강사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옥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옥수는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은 아닐까? 하지만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가 공부한다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눈빛.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았다.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았다. 왜 틀렸는지, 정답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했다. 밤이 깊어갔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옥수는 연필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83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 가난, 전쟁, 질병,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렇다면 이 공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옥수는 다시 연필을 들었다. 내일을 위해, 은지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가을이 왔다. 옥순이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났다. 이제는 신문 기사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문제는 혼자 힘으로 풀 수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공부는 어려워졌다. 국어는 그나마 나았지만 수학과 영어는 산을 넘는 기분이었다. 특히 영어 알파벳은 한글보다 더 낯설었다. A, B, C, D. 알파벳을 외우는 것조차 버거웠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83세 노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모의고사를 또 봤다.
이번에는 전 과목 시험이었다. 옥수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국어 40점, 수학 30점, 영어 20점. 합격 기준인 60점에 한참 못 미쳤다. 옥순 씨, 많이 오르셨어요. 처음보다 2배나 나아졌잖아요. 강사가 격려했지만 옥순의 마음은 무너졌다. 시험일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실력으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시험 어땠어요? 응, 할머니가 아직 부족해.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처음엔 잘 못했어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옥수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은지야. 그날 밤, 옥수는 책상 앞에 앉아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았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공부를, 이 나이에 시험을 본다는 게 말이나 돼. 연필을 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였다. 옥순 씨, 나도 오늘 시험 망쳤어요. 너무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저도 그래요. 순자 씨, 우리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2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서로의 한숨 소리만 들렸다. 순자 씨,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옥순의 말에 순자가 대답했다. 맞아요. 다시 해봐요. 우리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힘이 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다. 다음 날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평생학습관에 갔다.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옥순 씨, 벌써 오셨어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다. 네,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그럼요. 2사람은 나란히 앉아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모르는 것은 서로 물어보고 틀린 것은 함께 고쳐가며 공부했다. 수업 시간, 강사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여러분, 2달 남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일을 해내셨어요. 그 말에 옥수는 고개를 들었다. 엄청난 일. 그렇다. 83년 만에 한글을 배운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중 은지도 있었다. 할머니. 은지가 달려와 안겼다. 은지야, 학교 끝났구나.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이는 시험지를 펼쳐 보였다. 빨간 100점 표시가 선명했다. 우와, 우리 은지 대단하네. 할머니도 시험 보면 100점 맞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의 말에 옥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주의 믿음.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그날부터 옥순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공부하고 평생학습관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2사람은 매일 저녁 전화로 그날 공부한 내용을 확인했다. 옥순 씨, 오늘 수학 3단원 다 풀었어요. 저도요. 내일은 4단원 하기로 해요.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1달이 지났다. 시험일까지 1달. 다시 모의고사를 봤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다. 국어 55점, 수학 45점, 영어 30점. 여전히 부족했지만 분명 진전이 있었다. 할머니, 많이 오르셨어요.
이 속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강사의 말에 옥수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성적표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달력을 보았다. 시험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30일. 딱 한 달. 옥수는 연필을 들었다. 마지막 한 달.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그날 밤 은지가 찾아왔다. 아이는 할머니 책상 위에 문제집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 시험 언제예요? 한 달 뒤야. 할머니, 꼭 합격할 거예요. 저 믿어요. 고마워, 은지야. 할머니 열심히 할게.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손. 그 온기가 옥순의 마음을 채웠다. 은지가 돌아간 뒤 옥순은 다시 책을 펼쳤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배울 것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듯 자신의 삶도 변하고 있었다. 83년 만에 찾아온 변화. 두렵지만 기쁜 변화. 옥수는 연습장에 글자를 썼다. 희망. 순자와 함께 읽었던 그 단어. 이제는 또박또박 쓸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옥순의 책상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눈 내리는 12월 아침. 검정고시 시험일이었다. 옥순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다. 5시, 6시, 7시.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옷.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비쳤다. 아침 8시.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왔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떨리는구나. 괜찮으실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차 안에서 은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아이의 응원에 옥수는 웃음을 지었다.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시험장인 중학교에 도착했다. 교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옥순처럼 나이 든 사람들도 있었다. 옥순 씨. 순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순자 씨, 많이 떨려요? 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교실 번호를 확인했다. 2학년 3반. 옥순의 시험장이었다. 교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옥순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올려놓았다. 수험생 여러분, 곧 시험이 시작됩니다. 준비물을 확인해 주세요. 감독관의 안내 방송이 들렸다. 옥수는 필통을 열어 연필과 지우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9시 정각. 첫 과목 국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문제지를 받아든 옥수는 심호흡을 했다. 문제 1.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천천히 문제를 읽어 내려갔다. 평소 연습했던 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40분이 지났다. 20문제 중 18문제를 풀었다. 나머지 2문제는 모르겠어서 찍었다. 시험 종료. 연필 놓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에 옥수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첫 과목을 무사히 마쳤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순자를 만났다. 옥순 씨,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순자 씨는요? 저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 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음 시험을 준비했다. 두 번째 과목은 수학. 옥순이 가장 걱정했던 과목이었다. 문제지를 펼치자 숫자와 도형들이 눈에 들어왔다. 문제 1. 350 더하기 270은? 계산을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답을 구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10문제밖에 못 풀었다.
시험 종료. 연필을 놓았을 때 옥수는 한숨을 쉬었다. 수학은 역시 어려웠다. 점심시간. 아들과 며느리가 도시락을 가져왔다. 은지도 함께 왔다. 할머니, 시험 어때요? 어렵긴 한데 할머니 최선을 다했어. 할머니 최고예요. 은지의 환한 웃음이 피로를 녹였다. 도시락을 먹으며 오후 시험을 준비했다. 오후에는 사회, 과학, 영어가 이어졌다. 옥수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다. 모르는 것도 많았고 시간도 부족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후 5시 마지막 과목 영어 시험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감독관의 말에 옥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83년 만에 본 첫 시험. 교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에서 순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고생하셨어요. 옥순 씨, 순자 씨도요. 시험장을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옥수는 손바닥 위에 눈을 받았다. 차갑지만 아름다웠다. 교문 앞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가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아들과 며느리도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했어, 어머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거리, 불 켜진 가게들,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나른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해냈다. 시험을 무사히 마쳤다. 저녁 무렵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옥순 씨, 우리 해냈어요. 네, 정말 수고하셨어요.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죠? 네, 1월 중순이라고 했어요. 떨리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요. 맞아요, 순자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옥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동안 공부했던 노트들을 꺼냈다. 가득 찬 연습장, 문제집, 필기 노트, 1년의 흔적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하게 쓴 고덜. 그때는 이것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눈 내리는 겨울밤. 83년을 살아오며 가장 특별한 겨울이었다. 은지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은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노트를 보았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응. 1년 동안 공부한 거야. 와, 할머니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은지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옥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주의 자랑.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눈은 그치고 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옥수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저 별들처럼 자신도 빛나고 싶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험이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합격 여부가 발표되는 1월 중순까지 한 달. 그 기다림이 길고 무겁게 느껴졌다. 평생학습관 수업은 계속되었다. 시험을 본 어르신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과정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번에 초등 검정고시 합격하시면 중학교 과정도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강사의 말에 옥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중학교 졸업장.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다. 옥순 씨, 우리 합격하면 중학교도 해봐요. 순자가 기대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요.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왜 못해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초등 검정고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다음을 생각하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의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겨울방학이라 학교는 조용했다. 운동장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만약 합격한다면, 졸업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은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할머니도 학교 졸업했어라고 말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 달력을 보았다. 1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 합격자 발표일. 20일 남았다.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 은지 생일이에요. 같이 케이크 자르러 오세요. 그래, 갈게. 은지 벌써 8살이구나. 시간 참 빠르죠. 은지가 할머니 선물 준비한대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아.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손주의 생일. 할머니에게는 늘 기쁜 날이었다. 일주일 뒤, 은지 생일날. 옥수는 손주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갔다. 아들 집 거실에는 풍선이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은지가 달려와 안겼다. 생일 축하해. 우리 은지. 할머니, 저 할머니 드릴 선물 있어요. 은지는 방으로 뛰어가더니 편지 한 장을 들고 왔다. 예쁜 편지지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 할머니께.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할머니 꼭 합격하세요. 은지가 응원해요. 옥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손주가 직접 쓴 편지. 그 진심이 가슴 깊이 박혔다. 은지야, 고마워. 할머니 힘낼게.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노래를 불렀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옥수는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집으로 돌아와 은지의 편지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1월이 되었다. 합격자 발표까지 일주일. 옥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꿈에서 시험장이 나타났다. 합격했다는 꿈을 꾸기도 하고 떨어졌다는 꿈을 꾸기도 했다. 옥순 씨, 저도 요즘 잠을 못 자요. 너무 떨려요. 순자도 같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매일 전화로 서로를 위로했다. 순자 씨,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어요. 맞아요. 옥순 씨. 그래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1월 15일 아침. 합격자 발표일이었다. 옥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발표는 오전 10시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옥수는 인터넷을 할 줄 몰랐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오늘 합격자 발표 나는 날인데 내가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10시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옥수는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았다. 9시, 9시 30분, 9시 5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10시 정각.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떨어졌니? 아니에요. 어머니. 합격하셨어요. 순간 옥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합격하셨어요. 전화를 든 손이 떨렸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아들아, 정말이니? 축하드려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화를 끊고 옥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83년 만에 이룬 꿈. 얼마 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옥순 씨, 저 합격했어요. 저도요. 순자 씨, 우리 해냈어요.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고 웃었다. 오후에 평생학습관에 갔다. 강사와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최고령 합격자세요. 옥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현관문을 열자 은지가 뛰어 안겼다. 할머니, 합격하셨어요? 응, 할머니 합격했어. 와, 할머니 최고예요. 은지는 기뻐하며 방방 뛰었다. 옥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 위에는 합격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이제 졸업장 받으시는 거죠? 응, 다음 달에 수료식 있대.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옥수는 행복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옥수는 은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할머니, 꼭 합격하세요. 손주의 응원이 이뤄졌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옥수는 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2월 중순, 평생학습관에서 수료식이 열렸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옥순과 순자도 나란히 앉았다. 단상에는 졸업장이 놓여 있었다. 옥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곧 저것을 받게 된다. 83년 만에 받는 첫 졸업장. 식이 시작되었다. 관장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배움의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옥순도 손뼉을 쳤다. 옆에서 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 명씩 이름이 불렸다. 어르신들이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다. 모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박옥순. 옥순의 이름이 불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일어서서 단상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관장님이 졸업장을 건넸다.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 박옥순.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옥수는 졸업장을 가슴에 품고 자리로 돌아왔다.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었다. 모든 어르신이 졸업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옥수는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순자도 옆에서 함께 웃었다. 옥순 씨, 우리 해냈어요. 네, 정말 해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졸업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햇빛이 비치자 유리가 반짝였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꿈만 같았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은지가 찾아왔다. 아이는 거실 벽에 졸업장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이게 졸업장이에요. 응, 할머니 졸업장이야. 은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졸업장을 자세히 보았다.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박옥순. 그래, 할머니 이름이지.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은지는 의자에서 내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다. 옥수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지야, 할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은지 덕분이야. 왜요? 은지가 응원해줘서 할머니 힘이 났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 상 가득 차려졌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며느리. 너희들 덕분이야. 어머니 혼자 하신 거예요. 저희는 응원만 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은지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 이제 중학교도 하실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옥순에게 쏠렸다. 옥순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해볼까 해. 정말요? 와. 은지가 박수를 쳤다. 아들과 며느리도 미소 지었다. 어머니,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괜찮아. 이제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졌어. 실제로 그랬다. 1년 동안 공부하며 옥수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문제를 풀었을 때의 성취감. 다음 날 평생학습관에 갔다.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반이 시작되었다. 옥순과 순자, 그리고 몇몇 어르신이 함께 등록했다. 여러분, 중학교 과정은 초등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강사의 격려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새 교재를 받아들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역사. 배울 것이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졸업장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다음에는 중학교 졸업장을 저 옆에 걸겠다고. 연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날짜와 목표를 적었다. 2027년 2월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향해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꿈이 있었다. 목표가 있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옥수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83년을 살며 포기했던 꿈들, 이제 하나씩 이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학교 가기 전에 들렀다. 할머니, 오늘도 공부해요? 응. 할머니는 매일 공부해. 저도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처럼요.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다. 옥수는 창가에 서서 손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등, 무거운 책가방. 하지만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 저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다. 할머니도 공부한다고, 배움의 나이는 없다고. 옥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1년이 흘렀다. 옥수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또 한 해를 보냈다. 초등 때보다 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와 함께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왔다. 중학교 검정고시 시험일. 옥수는 다시 시험장에 앉았다. 84세가 된 지금 두 번째 도전이었다. 작년보다는 익숙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쓰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 모두 배운 대로 했다. 시험이 끝난 뒤 한 달을 기다렸다. 그리고 합격 소식이 왔다. 옥수는 또다시 해냈다.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2월 수료식이 열렸다. 옥수는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작년에 받은 초등 졸업장 옆에 나란히 걸었다. 두 개의 졸업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옥순 씨, 우리 대단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순자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함께 걸어온 2년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며칠 뒤, 은지가 학교에서 편지를 들고 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학부모 귀하, 입학식에 초대합니다. 2학년 입학식은 3월 2일 오전 10시에 거행됩니다. 은지는 올해 2학년이 되었다. 벌써 2년이 지났다.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번 입학식에는 꼭 같이 가요.
옥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2년 전 은지의 1학년 입학식에는 가지 못했다. 그를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 집에 남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옥순도 졸업장을 받았다. 당당해졌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3월 2일 입학식 날 아침, 옥수는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 선이 84 새할머니의 얼굴이 비쳤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은지는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빨리 가요. 학교에 도착했다.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옥수는 며느리,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 신입생 대표 선서, 모든 순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재학생 대표가 환영사를 했다. 무대 위로 은지가 올라갔다. 옥수는 깜짝 놀랐다. 은지가 대표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은지가 대표로 뽑혔어요. 은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작은 몸이지만 당당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2학년 김은지입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옥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1학년 때 할머니께 배운 게 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지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제 할머니는 83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셨어요. 지금은 중학교 졸업장까지 받으셨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손주가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며 저는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신입생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옥순도 손뼉을 쳤다. 며느리와 아들도 눈물을 닦았다. 은지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제가 잘했어요. 우리 은지 최고야. 옥수는 손주를 꼭 안았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입학식이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옥순과 은지가 나란히 섰다. 할머니와 손주, 함께 공부하고 함께 꿈을 이룬 두 사람.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은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도 은지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옥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응. 할머니는 계속 배울 거야. 배울 게 아직 많거든. 저도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처럼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다. 벽에 걸린 2개의 졸업장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초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80평생 받지 못했던 것. 하지만 이제 가지게 되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룰 수 있었다.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왔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계절. 자신의 인생에도 늦은 봄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 씨, 오늘 은지 입학식 갔다 왔어요. 어떠셨어요? 은지가 대표로 환영사를 했어요. 저를 자랑했어요. 와, 정말요? 옥순 씨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 서로 힘이 됐죠. 순자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요. 그럼요. 배울 게 아직 많잖아요. 전화를 끊고 옥수는 미소 지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밤, 은지가 자기 전에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행복했어, 은지야. 할머니, 사랑해요. 잘 자요. 은지도 잘 자. 전화를 끊고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자신도 늦게나마 빛을 내고 있었다. 84년을 살며 겪은 수많은 일들, 가난, 전쟁, 병.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배움의 이야기, 도전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옥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것이다. 배울 것이 아직 많았다. 세상은 넓고 알아야 할 것은 많았다. 연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날짜와 함께한 문장을 적었다. 배움의 나이는 없다. 꿈꾸는 것에도 나이는 없다. 그 문장을 보며 옥수는 웃었다. 84 새할머니의 꿈은 계속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향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옥수는 연필을 들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의 공부는 계속될 것이었다.